한국 유심 하나 때문에 제 20년 커리어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여성이 한국에 와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라슨입니다. 올해 47살이고 시애틀에 있는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CTO로 일하고 있죠. NSA에서 보안 분석관으로 일했던 시절부터 따지면 벌써 20년째 이 분야에 몸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게 제 주 업무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5년 전 한국 카드사 해킹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국제보안회의에 참석 중이었죠.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기본적인 보안 프로토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은 재계 기술은 빠르지만 보안은 허술한 나라로 각인됐습니다. 또 한국이군. 이번 글로벌 보안 점검 출장 일정표를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쿄, 싱가포르, 홍콩을 거쳐 마지막 목적지가 서울이었죠.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눈에 띈 건 유심칩 자동 판매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여권 스캔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3분 만에 개통이 완료됐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소한 30분은 걸리는 절차인데 이렇게 간단하다니. 속도는 인상적이었지만 보안 전문가로서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들었죠. 신원 확인 절차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도용이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은 없을까?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하나둘 스쳐 지나갔죠. 북한과의 대치 상황,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슨해 보이는 보안의식. 이번에도 실망하게 되겠지.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빌딩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죠. 겉모습은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제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제 여권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관리한다면 해킹당하기 십상이지 않나?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켜고 내일 있을 첫 미팅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직관이 말하고 있었죠.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여전히 구멍투성이일 거라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취약점으로 가득한 도시로만 보였죠. 내일부터 시작될 보안 점검이 벌써부터 지치게 느껴졌습니다. 도착 이틀째 아침 호텔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여동생 제시카였습니다. 클레어, 에이든이 너한테 간다더니 연락이 끊겼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조카 에이든은 19살 대학생이죠. 저보다 일주일 먼저 한국에 들어와 배낭여행 중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엔 분명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진정해, 제시카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야? 어제 저녁 10시쯤이었어. 내 호텔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그런데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NSA 시절에 썼던 추적 툴들이 아직 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로밍 로그도 GPS 추적도 모두 실패. 에이든의 폰이 꺼져 있거나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죠. 제길 왜 하필 이럴 때.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외국에서 조카가 실종된다니. 게다가 제가 그토록 보안이 허술하다고 여겼던 이 나라에서 말이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번역 앱으로 확인해 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죠. SK텔레콤입니다. 고객님의 이메일로 등록된 추가 회선에서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이 감지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맞다. 어제 공항에서 ESIM을 개통할 때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죠. 에이든도 같은 이메일을 쓰고 있었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나왔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상담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회선의 마지막 위치와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상담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나 가족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요. 강남구 논현동 서점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습니다. 와이파이는 교보문고 강남점에 접속한 기록이 있네요.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한국의 느슨한 시스템이 지금은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교보문고에 도착하자마자 에이든을 발견했습니다. 2층 영어 원서 코너에서 책에 빠져 있었죠. 폰은 배터리가 나가 꺼진 상태였고요. 에이든. 조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모. 미안해요. 폰이 꺼진 줄도 몰랐어요. 책 보다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깨달음이 밀려왔죠. 단지 유심 하나, 이메일 주소 하나로 이렇게 빠르게 사람을 찾을 수 있다니. 제가 보안의 구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안전망의 일부였던 겁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보안 체계였죠. 조카를 데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미국식 잣대로만 평가하려 했던 제 편견이 문제였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내일 있을 첫 공식 미팅을 앞두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보안 시스템 다시 봐야 할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공식 미팅을 앞두고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한국통신사가 그렇게 쉽게 위치를 추적해 준 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만, 이건 보안상 큰 문제 아닌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가진 모든 보안 툴을 가동했습니다. NSA 시절부터 써왔던 최고급 침투 테스트 도구들이죠. 한국통신망의 취약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분명 시스템에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뚫리지 않았어요. 모든 접근 시도가 차단됐죠.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는 미국에 있는 제 팀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회사 최고의 해커들이죠.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레어, 이상의 한국 시스템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 접근 자체가 안 돼. 설마 싶어 옛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NSA, FBI 사이버 부서, 심지어 국방부 쪽 인맥까지 동원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해외 민간망은 우리 관할이 아니야. 특히 한국은 접근 불가 구조로 되어 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보안 지식이, 최첨단 툴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했던 미국식 보안 체계가 여기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허술하다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사실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철벽 같은 보안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완전히 착각했구나.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커리어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NSA에서 일할 때부터 저는 항상 불신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모든 사용자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었죠.
그게 최고의 보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제 통신사 직원이 제 조카를 찾아준 건 시스템을 해킹한 게 아니었어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거였죠. 불신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내가 믿었던 건 여기선 아무 쓸모가 없어. 이 말을 내뱉는 순간 20년간 쌓아온 제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기술로 불신을 관리하는 전문가였죠. 모든 걸 의심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런 접근 방식 자체가 통하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접근 거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해킹 툴들이 무력하게 멈춰 있었죠. 마치 중세 기사가 현대전에 나선 것처럼 제 무기는 이곳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국 보안 담당자들과의 첫 미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자신만만하게 들어갔을 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입장이었죠. 미팅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제가 그들을 평가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편견과 오만함이 평가받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그곳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당황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클레어 라슨 씨죠? 전 정민이라고 합니다. SK텔레콤 보안기술 이사입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첫인상이었죠. 깔끔하게 재단된 네이비 수트, 단정한 헤어스타일, 자신감 넘치는 눈빛. 제가 상상했던 한국 기술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이사님. 악수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기술자가 아니었죠. 국방사이버사령부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MIT에서 석사 학위도 받았고요. 아,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유창했던 거군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로비 라운지에 앉자마자 정민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제 조카분 찾으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왜 미국식 추적 툴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시죠? 제 생각을 읽은 듯한 질문에 흠칫했습니다.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가진 최고급 툴들이 모두 무용지물이었죠.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가 나타났죠. 3분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능숙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접근하려 했던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보호되는지, 왜 외부에서는 침투가 불가능한지를 명쾌하게 풀어냈죠. 놀랍게도 정확히 3분 만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고민했던 문제를 이 사람은 단 3분 만에 명쾌하게 설명해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통신사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죠? 정민은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화면이 나타났죠. 이건 정부 권한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선 기본이에요. 가족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동시에 철저한 보안 프로토콜로 보호됩니다. 그는 어떻게 합법적인 요청과 불법적인 해킹 시도를 구분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됐는지 알 수 있었죠. 미국은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막아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열어줍니다. 그게 진짜 스마트한 보안 아닐까요? 미팅이 끝나고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곳곳에 설치된 CCTV들. 전에는 감시 사회의 상징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이 나라 내가 알던 곳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이 제 쪽을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부드러운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택시가 강남대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 5분.
정민은 단 5분 만에 제가 20년간 쌓아온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식 보안 철학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처럼 제 편견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 정민이라는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요. 택시가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평가자가 아닌 학습자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정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정민이 저를 안내한 곳은 여의도에 위치한 통합보안관제센터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죠. 여기가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심장부입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조용히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NASA 관제센터를 연상케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진행되는 훈련이죠. 정민이 중앙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곧 시뮬레이션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서울대병원 시스템에 랜섬웨어 공격이 시도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유럽에서 있었던 사례를 기반으로 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죠. 3, 2, 1. 공격 시작.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며 여러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공격자가 의료진으로 위장해 악성 이메일을 발송했고 한 직원이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탐지됐습니다. 놀랍게도 파일이 실행되기도 전에 시스템이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스크린에 상세 분석이 떴죠. 2심 기반 신원 인증 실패. 접속 기기의 2심 무결성 검증 통과하지 못함. AI가 비정상 패턴으로 분류. 불과 1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단말기를 격리하고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백업 시스템이 가동되어 병원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그리고 관련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관계자들에게 전송됐습니다. 종료 시간 4분 36초. 정민이 스톱워치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공격을 탐지하는 데만 평균 30분이 걸립니다. 완전히 차단하고 복구하는 데는 몇 시간이 필요하죠.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죠? 비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인증 절차 대신 이심과 하드웨어 기반 보안 칩을 활용하죠. AI는 정상 패턴을 학습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차단합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던 보안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죠. 미국에서는 수많은 단계의 인증과 복잡한 프로토콜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복잡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더 정확하고 더 빠르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우리는 심플하지만 스마트한 방식을 추구합니다. 불필요한 복잡성은 오히려 취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어진 브리핑에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양자암호 통신을 정부 주요 기관에 적용하고 있었고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시스템도 상용화 단계에 있었죠.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랜섬웨어 피해액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 시스템 해킹 성공률은 0.001% 미만이고요.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건 단순한 편견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시대에 뒤처진 인식이었던 겁니다.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아니, 어쩌면 10년은 앞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당신의 해킹 툴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정민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제가 최첨단이라고 믿었던 기술들은 이미 한국에서는 구식이 돼버린 것들이었다는 걸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저는 생각했죠. 이 도시는 단순히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첨단 기술과 철학이 숨어 있었던 거죠. 클레어 씨, 내일은 더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평가자가 아니었어요. 겸손한 학습자였죠. 그리고 배울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죠.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서 있었고 바쁜 사람들을 위해 한쪽을 비워뒀죠. 뉴욕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니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1분 단위로 정확했죠. 와이파이는 물론 무료였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실례지만 뭔가 찾으시나요? 주저하는 제게 한 젊은이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린 거죠. 명동 가는 길을 물으니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명동에 도착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QR코드로 체크인하니 자동으로 주문 화면이 떴죠. 결제도 간편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설치돼 있었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앉으실래요? 옆 테이블이 비자 한 할머니가 가방을 치우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영어는 아니었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거리로 나오니 더 놀라웠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바뀌기 전부터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기다렸고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일제히 움직였죠. 급하게 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했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건 그냥 효율적인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질서의 나라야.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모든 결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대중교통이 정확하게 운행되는 것.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미국에서는 보안을 위해 모든 걸 의심하고 제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게 열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하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난 이 도시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어. 호텔방에 들어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 켜진 아파트들, 여전히 움직이는 자동차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느낀 감정들도 적었죠.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다. 이는 신뢰와 배려라는 사회적 자본 위에 구축된 생태계다. 기술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타이핑을 하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5년 전 제가 한국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카드사 해킹 사건만 보고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죠. 내일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서울 구경은 어떠셨나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도시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기쁘네요. 내일은 더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가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이 저를 특별한 분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의 박사였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클레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민이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윤 박사의 사무실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상패나 증서 대신 손자들 사진이 책상 위를 장식하고 있었죠. 차를 내어주시며 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민이 말하길 한국 보안 시스템에 대해 많이 놀라셨다면서요? 네,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윤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클레어 씨, 기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효율성? 아니면 보안성? 윤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신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죠. 6.25 전쟁 후 이 나라는 폐허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었죠. 그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와도 그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윤 박사의 목소리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죠.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하고 검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협력하죠. 저는 눈을 감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시스템으로 사람을 통제했지, 근데 여긴 시스템이 사람을 지키는 쪽이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죠. 우리는 기술로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보안 철학의 토대가 흔들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마저 들었죠. 윤 박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 여름에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이번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박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대환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특히 당신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더욱 그렇죠. 정민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클레어 씨, 한국 팀과 협업 프로젝트도 고려해 보시죠. 동서양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윤 박사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저는 기술자가 아닌 현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정민 씨, 혹시 한국어 배우기 어려운가요? 정민이 웃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마음만 있다면요. 그럼 여름까지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다음에 올 땐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네요. 밖으로 나오니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저를 감쌌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보였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죠. 이제 이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기술과 신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우러진 하나의 생태계로 보였죠.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죠. 기술의 핵심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며칠 후면 시애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여름에 다시 올 생각으로 가득했죠. 이번엔 비판자가 아닌 협력자로, 학습자가 아닌 동반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죠. 시애틀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의 시간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회사 동료들은 제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더 부드러워졌다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계속 구상했던 제안서를 쓸 시간이었죠. 수신 정민 윤종의 위원장님. 제목 K사이버 모델 미국 적용 테스트 제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다시 서울에 가겠습니다. 이번엔 배움을 넘어서 협력을 위해.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애틀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 회사에서 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를 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클레어? 한국 시스템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거야? 팀원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철학이에요. 보안은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것이더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읽혔죠.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최선의 관계를 전제로 기술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더 안전하더라고요. 미팅이 끝난 후 CEO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클레어,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 이야기 들었어. 본사에서도 관심이 많아. 내가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줬으면 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온 거죠. 2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죠. 6개월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게이트에서 대기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SK텔레콤 로고가 떠 있었죠. 한국에서 개통한 유심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유심은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내가 배운 책임 있는 신뢰의 상징이에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의 한국인 승객이 제 말을 듣고 미소 지었죠. 한국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제는 제2의 고향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시애틀의 야경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쉬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죠.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정민과 윤 박사님께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작은 소리로 연습해봤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서해 바다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죠. 클레어 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환영합니다. 프롬 정민.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료였습니다. 착륙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창밖을 바라봤죠.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키고 싶은 기술이 생겼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상을 만들고 싶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정민이 손을 흔들며 반겨줬습니다. 그 옆엔 윤 박사님도 계셨죠. 저는 큰 숨을 들이쉬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두 분 모두 환하게 웃어주셨죠. 어서 오세요, 클레어 씨,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다리를 놓는 일.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사명이었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보안을 발견했습니다. 편견은 깨지고 새로운 이해가 싹 텄으며 결국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게 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답다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